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익종 인사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 2016년 3회 엑셀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2016년 3회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는 2018년 출제 기준이 변경되죠. 그래서 2018년 대비로 상공회의소에서 2018년 대비 출제 기준안에 따른 A시 문제를 2개 올려뒀습니다. 자, 그 A시 문제가 2016년 3회와 2017년 1회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016년 3회라고 되어 있지만 2018년 대비 상공회의소 A시 문제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 여러분의 쉽 팔로우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화이팅! 기원하면서 고고싱 달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외부 데이터 문제 2008년 부터 2018년이죠. 자, 2018년부터 외부 데이터 문제가 15점에서 10점으로 다운되면서 보호라든가 페이지 설정 문제가 추가되었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2018년 1회 자, 예시 문제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환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10점 점수만 조절했지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럼 먼저 데이터에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들어가면 되겠죠. 자,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자, 우리가 먼저 C 밑에 OA 폴더에다가 기본적으로 외부 데이터를 미리 복사해 두시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C 밑에 OA 폴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OA 폴더에 출석부 관리라는 액세스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고 출석부 테이블이죠. 출석부 테이블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성별, 자, 성별 더블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반 더블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학년 이름 출석수, 학년 이름, 자, 맨 밑에 있나요? 출석수는? 자, 출석수. 이렇게 외부 데이터 필드들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순서가 다르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해서 바꿔주시고, 다음 버튼 눌러서, 자, 성별이 남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별이 맨 위에 있네요. 자, 남이라는 말은 남과 같다라는 말이겠죠. 남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출석수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석수가 0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자, 0, 혹시 뭐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소수점이 있다 할지라도, 소수점이 정확하게 없으니까, 그냥 0만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0.0 해주셔도 되지만, 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 이하, 0 이상 4 이하니까, 그리고의 개념이 되겠죠. 자, 4 이하는 작거나 같다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4로 놓고. 자, 그러면 성별이 남이라는 조건을 먼저 걸고, 그 다음에 출석이 0에서 4 이하까지, 0 이상 4 이하까지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반으로 정렬을 합니다. 반에 대해서는 오름차순을 정렬하고, 두 번째는 출석수로 갑니다. 출석수에서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누르고, 마지막 되돌리기로 들어갑니다. 자, 마침 어디에 가서, 자, B3에서부터 시작을 하라고 되어 있죠. B3을 클릭을 하고, T, 표라고 있죠. 표 T로 가져오기라는 지시가 있다 할지라도 표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확인 버튼을 눌러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거나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면 쿼리 편집을 통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 현재의 경우에는 자, 가져온 다음에 범위로 변환을 통해서 정상 범위로 표현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이상 없다라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에서 범위로 변환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급 필터 문제. 자, 고급 필터 문제에서는 함수가 주어졌네요. isBlank, O와 median. 자, median의 경우에는 무슨 함수 했었죠? 중간값, 정렬을 해서 가운데 있는 값을 찾아라 라는 겁니다. isBlank는 공백이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출석수가 출석부의 중간보다 작거나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월 9일이 비어있는 거. 자, 6월 9일이 비어있는 거 여기 있네요. 여기도 있고. 자, 이렇게 비어있는 거를 찾으라고 그런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출석의 중간값을 한번 잠시 여기 찾아보겠습니다. 자, 엠니 쳤더니 나오죠. 더블 클릭을 하고 가로가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출석을 쭉 더블 클릭, 가로를 한번 블럭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를 쳤더니 출석이 14가 나왔습니다. 즉, 출석수가 출석의 중간보다 작은 거, 이것보다 작은 거, 뭐 15는 안 되겠죠. 13, 12, 14도 안 되겠죠. 작으니까. 13, 11 이런 것들만 골라내라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조건을 어디다가 V3, V4. 자, 14라는 값만 기억을 합시다. 이건 지우겠습니다. 자, V3, V4면 여기 있습니다.
V3, V4. 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셀에 작성하라는 건 수식으로 작성하라는 겁니다. 수식으로 작성하려면 위에다가 조건, 비교, 판단, 기존 필드만 아닌 다른 내용들을 써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먼저 써보겠습니다. 자, 는 출석수가 얘가 자 필드의 첫 번째 값이 얘가 작다라고 했습니다. 같다라는 말 없습니다. 그냥 작다. 뭐에보다 출석의 중간보다. 자, 그럼 아까 우리 메디안 했었죠. 메디안 값을 구했었는데 여기다가 메디안. 자, 그리고 이 범위를 쭉 잡겠습니다. 이 범위를 쭉 잡고 이때는 절대를 해주셔야 되겠죠. 아까처럼 그냥 할 때는 상관없지만 지금은 T4가 T5, T6 계속 내려오지만 이 메디안 값은 고정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14보다 아까 작은 값들을 찾아야 되는 조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중간값보다 작거나 그 다음에 isBlank를 이용해서 6월 9일의 값이 비어있는 것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쉼표 isBlank 나오죠. isBlank 누가 비어있냐? 6월 9일이 비어있냐? 얘는 얘 하나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내려오면서 하나 내려오면서 비어있는 값들을 체크합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두 개나 만족을 해야 되는 건가요? 하나만 만족하면 되나요? 거나라고 됐습니다. 또 문제에서 오화 함수가 주어져 있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필터해라. 맨 앞에 와서 오화 함수로 가로 열고 맨 뒤에 가로를 닫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폴스네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14보다 작지 않죠. 6월 9일이 공백도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 어떤 것도 공백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폴스를 표시해놨습니다. 자, 그럼 한번 결과는 X3부터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다 커서를 넣고 데이터의 고급으로 갑니다. 자, 전체 범위, 목록 범위는 전체 범위가 되겠습니다. 조건 범위는 이 범위가 되겠죠. 조건 범위. 자, 그리고 다른 장소의 복사 X3부터 나타내놓습니다. 자, X3이면은 여기서부터인가요? 자, 여기에 맞춰서 X3 맞죠? X3부터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X3을 나타내는데 지금 우리는 다 나타내고 있어요. 다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학년, 반, 이런 것들만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잘못했으면 열머리글만 쭉 잡아서 컨트롤 마이너스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조건은 바뀌었는데 내가 원하는 필드만 미리 가져다가 복사를 안 했어요. 자, 그래서 뭐부터 해야 돼요? 학년 선택하고 자, 학년 반 이름 3개는 가져와야 되겠죠. 학년 반 이름 그 다음에 6월 9일과 컨트롤 키를 눌러서 6월 9일과 출석수를 그대로 컨트롤 C 복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어디서부터? X3부터 우리가 가져올 X3부터 여기다가 미리 붙여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에 고급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조건 범위는 그대로 가고 다른 장소의 복사. 자, 다른 장소의 복사. 필드를 미리 복사해 두지 않았다면 그냥 첫 번째 하나만 찍어도 되지만 이렇게 미리 복사해 둔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범위를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필드들만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얘네들은 공백이니까 나온 거죠. 공백이니까. 자, 그리고 아까 중간값이 14 했습니다. 14 이하의 값들만 나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면 내가 한 게 맞는지 추측을 해서 예측을 해서 확인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 문제 3번 기본작업 ECT에서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작업 2에서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에서 E3에서 S31 자, E3에서 S31 이렇게 범위를 잡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까지 조건부 서식을 할 때 맨 위에를 잡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 기억을 하시죠? 자, 그런데 보통 행 단위로 자, 행 단위로 우리가 조건부를 서식할 때는 보통 위에는 잡지 않습니다. 왜? 위에는 필드명이기 때문에. 밑에 내용에 대해서만 조건부를 걸기 때문에 맨 위에를 잡지 않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열 단위로, 열 번호가 라고 됐습니다. 열 단위로 조건부를 서식을 설정할 때는 지시사항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블록을 설정을 해놓고 자,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번호가 홀수이면 그랬습니다. 열 번호가 홀수이면 자, 열 번호는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열 번호가 홀수인 것들 5번, 7번, 9번 이런 번호들을 말합니다. 또 월이 홀수인 거 열 전체 행 전체가 아니라 열 전체를 의미한 겁니다. 자, 그래서 월이 홀수인 거 자, 3월 중에서 얘네들은 자 월이 홀수인 거기 되겠죠. 그 다음에 10, 11, 12, 13
그런데 여기도 홀수, 여기도 홀수인데 월이 짝수예요. 그래서 만족하지 않으니까 4월들은 전부 다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가기 전에 먼저 칼럼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칼럼, 여기서부터 한번 써볼까요? 2, 3부터 조건을 줬으니까 여기다가 칼럼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CO, 자, COLU, MN. 자, 그리고 이 번호. 자, 2, 3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2, 3을 찍고 엔터를 쳐주면, 자, 5행이 나옵니다. 5행. 자, 이런 식으로 쭉 S까지 가보겠습니다. 아까 1, 2, 3, 4, 5, 6, 7, 10 번호를 가져오는 게 칼럼입니다. 칼럼. 자, 그래서 그게 홀수이냐, 이스오드. 또 얘네 월이 홀수이냐, 이스오드로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열 번호가 홀수인지 아닌지, 자, 파악하기 위해서 칼럼 함수를 위에다가 그냥 한번 써준 거고, 실제는 나중에 지워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범위를 잡고, 자, 홈에 조건부 서식에 들어왔습니다. 자, 새 규칙으로 들어옵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자, 수식을 사용하여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규칙만, 한 번만 하라는 겁니다. 한 번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자, 그럼 먼저 열 번호. 자, 아까 우리가 칼럼, 자, 칼럼 여기입니다. 자, 그런데 절대 참조죠. 절대 참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의 조건부 서식에서는 F4를 2번 누른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 앞에 달러가 붙습니다. 이 앞에 달러가 붙으면 F로 못 넘어가요. 숫자는 3이니까 상관없겠죠. 옆으로 쭉 가도. 자, 계속 3이지만 2에서 F로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행단위의 경우에는 F4를 2번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열단위의 경우에는 2가 F로 변경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때 F4를 한 번만 줘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지우고 여기를 클릭을 하고 F4를 한 번만 줘서 이 앞에 달러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칼럼, 이게 뭐냐? 이스오드 홀수냐라는 겁니다. 자, 홀수냐. 자, 계속해서 또 뭐가? 자, 월이 그랬습니다. 월이. 자, 여기 월이 있습니다. 월만 끄집어내기 위해서 먼스 함수. 마찬가지 열 번호 오른쪽으로, 자, 월만 따지니까 옆으로 가면서 따져야 되니까 F4를 한 번만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홀수냐, 여기가 홀수냐, 월이 홀수냐를 따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월을 꺼낸 다음에 다시 얘를 가지고 이스오드로 홀수인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자, 이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면서. 그래서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 AND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맨 앞으로 와서 AND 함수 주고 맨 뒤에 가서 괄호를 닫아주면 됩니다. 그렇게 조건을 만족할 때 어떻게 하라? 자, 홀수인 열 전체에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랑으로 서식 들어갑니다. 자, 글꼴색이 아니라 채우기 색입니다. 채우기 색의 노랑.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3월, 자, 홀수죠. 7, 9, 자, 여긴 11, 13이 있지만 월이 짝수월이라서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15, 17, 5월 만족을 합니다. 18, 19는 홀수열이지만 짝수월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부 서식을 마무리하고 이 윗부분은 반드시 필요 없는 것들은 반드시 지워 주셔야만 한다는 거. 안 그러면 감점, 크게는 실격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꼭 지워주시고, 자, 계속해서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작업 3 시트로 넘어갑니다. 자, 기본 작업 3 시트로. 자, 이렇게 보통 조건부 서식과 고급 필터는 하나의 시트로, 또 창에 관련된 것들은 하나의 시트로. 그런데 최근에 이 두 개가 내용 보면 내용도 똑같아요.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시트로 묶어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무슨 시트에서 하는 건지를 잘 보고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 작업 3으로 가겠습니다. 자, 먼저 다음과 같이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호. 자, 검토에 가보면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호가 있습니다. 자, 둘의 차이점 설명을 좀 드리면서 보겠습니다. I3부터 I46까지, I3이면 여기서부터입니다. 아, 여기네요. I3부터 I46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1까지인데 왜 46이죠? 자, 이게 상공회의서에서 A시한 문제입니다. 이므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상공회의서에서 변경된 A시 문제를 내준 건데,
오타가 난 걸까요? 설령 오타가 났다 할지라도 지시사항에서 그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지시사항을 따라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I46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I46까지. 자, I46이면 여기까지 범위를 잡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I46까지 범위를 잡은 다음에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한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셀 서식에 들어가서 보호 탭에 가면 잠금과 숨김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자, 모든 시트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잠금이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잠금을 해제하시오. 그러면 잠금을 해제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I3부터 I46에 대해서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한 후, 그래서 셀 잠금은 이미 되어 있는 거죠. 숨김만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숨김만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 그런 다음에 시트 보호를 해야 됩니다. 자, 숨기기를 적용한 후 숨기기 한다면 무조건 시트 보호가 들어갑니다. 자,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를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자, 시트 보호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잠긴 셀의 내용과 여기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 시트 보호라고 돼 있죠. 자, 이 부분이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또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는 셀의 선택은 허용하시오.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는 셀의 선택은 체크를 해서 허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 외에 행을 삽입하시오, 행을 삭제하시오, 시나리오를 편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오 라고 한다면 각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두 가지만 셀 잠금과 잠기지 않는 셀과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는 셀의 선택을 허용하라고 했으니까 두 개만 주면 되는 겁니다. 자, 시트 암호와 통합문서 암호는 넣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정하지 마시오. 그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우리가 지우려고 해도 안 지워지는 거죠. 여기를 지우면 안 지워지죠. 왜? 보호가 되어 있으니까. 왜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잠금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잠금이 시트 보호를 해제하겠습니다. 우선 잠금의 셀 서식에 들어가서 잠금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설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내용 여기서 보면은 I에서 여기 내용 보이죠? 다시 시트 보호를 하겠습니다. 자, 확인. 자, 그런데 여기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다른 애들은 보이죠? 잠금은 모두 다 동일하게 되어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I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수식 숨기기를 또 했기 때문에 이 수식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작업을 했고 암호도 여기까지만 작업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시트 보호까지만. 통합문서에 대해서는 아직 안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통합문서가 열릴 때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문서가 열릴 때마다 통합문서의 창의 크기와 위치와 크기를 동일하게 유지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통합문서 보호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시트 보호를 했기 때문에 해제하고 싶으면 시트 보호 해제를 누르면 되는 거고, 계속해서 통합문서가 열릴 때 통합문서의 창의 크기와 위치는 통합문서 보호에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보호할 대상에 구조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의 위치와 크기를 동일하게 창에 대해서만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풀고 창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암호는 별도로 지시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별다른 현상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정답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정답 파일을 열어보면 이게 정답 파일입니다. 얘 오른쪽에 가서 움직이지도 않아요. 자, 이쪽은 문제 파일이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정답 파일을 우리가 열었을 때 이렇게 오른쪽에 가 있습니다. 왜? 통합 문서 보호를 했기 때문에. 이걸 풀어주면 다시 이렇게 옵니다. 자, 이걸 체크하면 다시 열었을 때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이 한쪽으로 쏠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답 파일을 열면 그 이유는 통합 문서 보호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자, 계속해서 내용들은 통합 문서 보호는 암호를 안 넣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교환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에 관련된 내용들 isOD와 칼럼, 먼스 함수를 이용해서 AND 조건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조건부 서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단위 조건부 서식을 해서 F4를 2번 줬습니다. 자, 그런데 열단위 조건부 서식의 경우에는 조건부 서식은 F4를 한 번만 줘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 또
자, 우리가 지금 칼럼 E3 이렇게 했죠. 또는 뭐 열 단위니까 E3이든 E4든 E5든 상관이 없습니다. 열 번호는 셀은 어디를 E열만 잡으면 됩니다. 어디든. 자, 임의의 셀 모두 가능하고 또는 E:2 이 전체에 대해서도 모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E3로 되어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통합문서 보호, 시트 보호에 대한 내용들 승진과 잠금 설정이 되어 있고, 자, 허용할 부분들 지시한 부분이 있으니까 설정을 해주시고, 여기서 구조와 창이 있습니다. 구조와 창. 자, 여기서 구조는 시트를 삽입하거나 삭제, 이름 바꾸기, 이동 복사, 탭색, 숨기기, 시트에 관련된 내용들을 불허하는 겁니다. 불허하는 거. 그런데 여기는 위치와 크기를 동일하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에 관련된 지시가 없으니까 풀고, 창에 관련된, 창을 닫게 하거나 축소하거나 확대, 크기, 변경에 관련된 것들은 창을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에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계산 작업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컨캐터네이터 함수와 vlookup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컨캐터네이터는 문자열 결합 함수죠. 만약에 이 함수가 없다면 이 AND 연산자, 문자열 결합 함수가 아니죠. 연산자인 AND 연산자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부분을 빼고 vlookup으로만 따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별이 어디 있나요? 자, 성별 여기 있네요. 성별을 가져와야 돼요. 자, 여잔지 남잔지 가져와야 되고, 또 기본형인지 추가 보장인지 두 개의 열을 가져와야 되는 것 같아요. 뭐에 따라서? 코드에 따라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성별부터 기본형부터 가져와 볼까요? 기본형부터 BM이니까 기본형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vlookup, 자, 탭을 눌러도 되고 여기를 클릭을 해도 됩니다. 자, 먼저 찾을 값 BM을 찾아야 되겠죠. 컴마 어디서? 여기서부터. 자, 절대참조 F4를 눌러주시고 컴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구분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컴마. 자,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될 내용은 BMSM 문자열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찾아야 되는 false 또는 0을 줘도 되겠죠. 엔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BM은 기본형, BM도 기본형, SM은 추가 보장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성별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한번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붙여넣기를 하고 컨트롤 V로 붙여넣겠습니다. AND 연산자로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가져올 거는 우리가 구분을 가져올 게 아니라 성별을 가져와야 됩니다. 따라서 세 번째가 되겠죠. 여기서는 두 번째, 여기서는 복사해서 세 번째로 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형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중간에 빼기도 들어가야 돼요. 중간에 빼기도. 자, 그러면 큰 따옴표 빼기 AND 연산자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컨캐터네이터 함수를 지시했습니다. 컨캐터네이터 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면 이 AND 연산자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현재 이 함수가 지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컨캐터네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AND 연산자 대신에 컨캐터네이터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CON. 자, 몇 글자 치니까 나오죠. 자, 더블 클릭, 가로 열고 열어졌어요, 자동으로. 자, 이 부분, AND 연산자가 아니라 쉼표, 이 부분 쉼표,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 가로 닫고 엔터를 눌러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쭉 채우기 누르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가입 금액 가보겠습니다. 가입 금액. 자, 가입 금액은 코드와 가입 나이로. 자, 코드와 가입 나이로. 자, 여기 있습니다. 코드가 있고 가입 나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입 나이 보면은 자, 여기 이 부분이 있고 이 아랫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 위에 거. 자, 여기 보면은 0 이상 10 미만, 즉 얼마입니까? 0부터 9까지죠. 자, 얘는 10부터 20이니까 10부터 19까지 20 미만이니까. 그런데 대부분 앞에 작은 수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프리퀀시 함수 있었죠. 프리퀀시 함수. 프리퀀시 함수만 밑에 값을, 큰 값을 이용한다라고 우리가 기본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치 함수에서 범위 값을 찾을 때 위에 값을 지정을 해서 쭉 내려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를 잡아야 되는 거고.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매치 함수로 여기 부분을 한번 잡아볼까요? 자, 여기도 잡고 여기도 잡고 여기 행부터 가볼까요? 이게 행이니까. 자, 이게 행이고 이게 열입니다. 자, 왜? 인덱스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인덱스 함수는 행 부분, 여기가 행 부분이고 여기가 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행 부분부터 오겠습니다.
자, 매치, match, 가로 열고, 뭐에 따라서? 코드에 따라서. 자, 는을 안 썼네요. 맨 앞에다가. 는, 함수는 는으로 시작한다. 자, 코드를 찾아라. lookup value 찾아줘. 어디에서 찾아라? 쉼표. lookup value array, lookup array. 자, 이 부분에서 찾아라. 절대 F4를 줘야 되겠죠. 컴마,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BMSN 정확하게 일치를 찾아야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BM이니까 1, PM이니까 1이죠. BW는 얼마인가요? BW는 3이죠. 자, 이런 식으로 행방향에 대한 값들을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여기다가 빌려서 여기다가 열방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매치 가로 열고 이번에는 나이 값으로 찾아야 되겠죠. 가입 나이로. 자, 그리고 컴마 범위는 어디예요? 첫 번째 줄. 자, 이 범위입니다. 이 범위. 자, 밑에서 찾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매치 V룩업 H룩업은 다 작은 값의 범위를 찾습니다. 자, 절대 컴마 이거는 구간값입니다. 구간값. 자, 정확하지 않은 문자의 경우에는 0을 쓰지만 구간값에는 1과 마이너스 1을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숫자가 지금 0, 10, 20 오름차순입니다. 오름차순은 1, 내림차순이었다면 만약에 70, 60, 50 이렇게 내려와 있다면 마이너스 1을 사용해야 됩니다. 현재는 그래서 2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2를 사용을 하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래요, 세 번째. 자, 세 번째가 뭔지 볼까요? 24세. 24세면 세 번째 맞죠? 자, 끌어보겠습니다. 자, 얘는 41세. 41세면 1, 2, 3, 4, 5. 41세 여기 맞죠? 5가 맞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열방향이 맞는지 행방향이 맞는지 찾아주시고 이 부분을 자, 여기다 연결하면 헷갈릴 것 같아서 여기다 잠깐 써봤습니다. 컨트롤 C 복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찍고 다시 컴마 붙여넣기.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자, 아까 여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가 행방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열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인덱스에서 행방향이 먼저 나오고 열방향이 뒤에 나와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맨 앞으로 와서 인덱스 가로 열고 자, 범위 레퍼런스 어레이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이 범위를 쭉 잡습니다. 자, 역시 절대 참조하고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 쉼표. 자, 이 범위에서 행방향에 대한 열방향에 대한 자, 행방향 열방향의 값을 찾아라 라는 겁니다. 맨 뒤에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24세 3행이었어. PM이면 일행입니다. 그리고 24세니까 여기입니다. 13,200원 맞죠? 자, 여기는 3행 5열인 것 같아요. 3행의 5열이죠. 3행의 5열. 또, 자, 여자의, 자, B이면 여기입니다. B의 41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아까. 자, 여기 22,500원. 이렇게 해서 22,500이 나왔습니다. 자, 내용 지워주시고 아래로 쭉 채우기 핸들을 해서 두세 개 정도 확인을 더 맞는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 풀고 자, 3번 표 1의 가입 나이와 표 4의 나이를 이용하여 나이대별 가입자 수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함수는 프리퀀시와 텍스트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 1에서 보시면 나이가 여기 있습니다. 가입 나이가 여기 쭉 있고 그 다음에 표 4에 보면 나이가 시작 나이가 있고 끝 나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앞서 매치, V룩업, H룩업 설명드리면서 V룩업, H룩업, 매치 이런 함수들은 작은 값을 기준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프리퀀시는 큰 값을 기준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범위를 잡을 때 이쪽 범위와 이 범위가 아니라 이 범위를 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프리퀀시 함수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하나 프리퀀시 함수는 그 자체가 배열함수이다. 또 다른 배열함수와 달리 반드시 블럭을 잡고 시작을 해야 된다. 물론 옆으로 채울 때는 자, 이렇게 블럭을 잡고 옆으로 끌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열은 이렇게 블럭을 잡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자, 프리퀀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리퀀시 몇 글자만 쳤더니 프리만 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더블 클릭. 자, 그럼 먼저 데이터 어레이, 데이터 범위를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잡을 범위는 가입 나이입니다. 가입 나이 쭉 범위를 잡고 자, 그 자체가 절대 자, 배열 함수이고 우리가 블럭을 잡았기 때문에 채우기 핸들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참조를 해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나 기본적으로 좀 하고 가겠습니다. 쉼표. 그 다음에 나이대. 자, 작은 값이 아니라 큰 값을 기준으로 간다라는 거. 여기서 절대 참조를 하겠습니다. 안 해도 상관없지만 자, 그리고 나서 괄호를 닫고 자, 이 프리퀀시는 그 자체가
배열 함수라고 했습니다. 배열 함수는 마지막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 7명일 때 07명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즉 두 자리와 함께 명을 집어넣어라 라는 겁니다. 그대로 블럭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블럭을 풀어서 나중에 채우기엔들 이렇게 채우기엔들 하면 안됩니다. 자, 블럭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텍스트 함수를 들어가겠습니다. 텍스트 가로 열고 자, 맨 뒤에 와서 쉼표 큰 따옴표 안에다가 두 자리로 맞추라고 했습니다. 07이니까 00명 이렇게 놓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두 자리가 나왔습니다. 전부 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0이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미가입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처음에 딱 보고 문제 오류인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if 함수가 들어가요. 여기 또 0보다 큰 경우라고 되어 있죠. 0보다 큰 경우. if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if를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자, if를 넣고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범위 그대로 잡았습니다. 자, if 프리퀀시 함수 때문에 이 범위를 그대로 잡고 가는 겁니다. if 자, 가로 열고 이 값이 0이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 여기서 다 줄 필요 없이 이 부분만 프리퀀시만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프리퀀시 값만 가져와서 자, 앞에다가 그대로 한번 놓겠습니다. 이게 0이면 이렇게 미가입 가는 겁니다. 아니면 텍스트 프리퀀시를 이용해서 00명을 표시해주면 되는 거죠. 맨 뒤에 가로를 닫고 다시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랬더니 미가입이 나왔어요. 다른 것들은 두 자리로 나오면서 미가입이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if 함수를 주지 않았어요. 분명히 주지 않았어요. 시험장에서 이건 문제가 아니야. 분명히 잘못된 거야. if가 들어갈 거야. 그리고 내 맘대로 if를 넣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자체적으로 텍스트 프리퀀시만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사용자 정의 지적, 사용자 지정 서식에 보면은 양수 이런 거 있습니다. 양수, 음수, 영, 그 다음에 텍스트, 우리 뭐 피벗 테이블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사용자 지정 서식에서도 이런 형식들을 봤습니다. 양수, 음수, 영, 텍스트. 즉 가입자 수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은 양수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양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 그 다음에 0인 경우, 음수의 경우에는 별도리 말이 없으니까 냅두고 0인 경우죠. 0인 경우에는 미가입으로 표시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텍스트 함수 문제에 주어졌으니까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여기서 양수, 음수, 영, 텍스트 이런 식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번. 자, 그대로 블럭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에다가 여기는 양수죠. 양수, 0보다 큰 양수인 경우에는 000으로 표시하고 세미콜론. 음수의 경우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음수의 경우는 별도로 지시가 없으니까 가운데 생략을 하고 그 뒤에다가 미가입이라고 놓겠습니다. 결국 이 부분, 자, 맨 앞에는 양수 부분, 0보다 큰 경우만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음수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세미콜론을 통해서 음수를 생략을 하고 이 부분은 뭐예요? 0인 경우, 0인 경우는 미가입으로 표시해라. 그 안에 큰 따옴표를 다시 넣지 않도록 이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 텍스트 함수의 첫 번째 끝에 이걸로 끝나고 중간에 미가입이 또 따옴표 안 되는 걸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미가입이 나옵니다. 자, if 함수가 별도로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점 주의해 주시고 텍스트 함수로 자, 이런 유형의 문제는 또 처음입니다. 정말 따끈따끈한 신유형 같습니다. 상공회에서 2018년 대비 자, AC 문제 A형 타입이었었죠, 이게. 그래서 양수, 음수, 영, 텍스트 이런 식으로 타입을 또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average if와 if 에러를 이용한 배열 수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문제는 표 1의 가입 나이, 자, 그 다음에 코드, 가입 기간 여기 있습니다. 세 개를 이용하여 평균 나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디다가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나요? P22부터 T25까지. P22부터 여긴가요? P22부터 T25 사이에 작성을 해달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프리퀀시 함수였다면 이렇게 블럭을 잡고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옆으로 끌지만 일반 배열 수식은 하나부터 작성을 해서 아래로 오른쪽으로 끌어주시면 됩니다. 자, if 에러가 나오면 오류가 발생했을 때를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if 에러를 빼고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average
자, 에버리지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if가 들어왔네요. if 가로 열고, 에버리지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조건이 몇 개인지 따져야 되겠죠. 배열 소식은 반드시 조건이 몇 개인지 따져야 됩니다. 가입 나이, 코드, 자, 가입 기간, 이 세 개를 따지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가입 기간, 평균 가입 기간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먼저 조건은 가입 나이와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코드별, 가입 나이별 이렇게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가입 나이 0에서 20 전까지죠. 0 이상 19 미만으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조건이 몇 개인가요? 자, 나이도 따져야 되고 코드도 따져야 되니까 가로 열고 닫고 곱하기 가로 열고 닫고. 자,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입니다. if가 있기 때문에 뒤에 쉼표가 온다. if가 없으면 곱하기가 또 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기간에 대한 평균 가입 기간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가입 기간에 대한 범위를 쭉 잡아 놓겠습니다. 자, 채우기 해야 되니까 F4를 눌러서 가로 닫고, 가로는 if에 대한 가로입니다. 그 다음에 에버리지에 대한 가로를 또 닫아야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가로 안에 들어왔습니다. 반드시 가로 안에서 조건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자, 0 이상. 뭐가 0 이상이죠? 자, 나이 가보겠습니다. 잠시 크게 열고,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고 하면은 이렇게 크게 열어집니다. 자, 나이 중에서 절대 F4를 눌러서 절대는 0 이상 20 미만 따로따로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0하고 같은 게 아니라 0 이상으로 가야 되나요? 0 이상. 자, 0 이상이라고 쓰면 안 되고, 그러면 여기를 쓰면 되겠죠. 0 이상. 자, 옆으로 채우기 핸들입니다. 아래로 채우기 핸들하는 부분은 F4를 3번, 오른쪽으로 채우기 핸들하는 거는 F4를 2번, 그랬죠. 우리가 1, 2로 갑니다. 1, 2.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 역시 나이입니다. 나이 절대 들어오고, 자, 블럭 잡고 F4. 자, 이번에는 20세 미만입니다. 20세 미만. 자, 그래서 작다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를 클릭을 하고 작다. 역시 F4를 하나, 두 번만 옆으로 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 코드에 대한 조건은 없네요. 코드 한 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곱하기 가로 열고 닫고. 자, 여기 두 개는 자, 나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코드에 대한 조건을 한 번 더 넣기 위해서 곱하기가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코드 아래서부터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쭉 범위를 잡고 F4는 누구랑 같다? 얘랑 같다. 자, 역시 내려와야 되니까 F4를 몇 번? 하나, 둘, 세 번.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뒤에서 뭐를 누른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면 수식이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0에서 20, 0에서 19 사이에 BM이 몇 개 있는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서 맞는지 꼭 확인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자, 채우기 핸들 이렇게 아래로 또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류가 나네요. 오류. 자, 아까 오류 날 때 if 에러 나왔죠. 이 오류 날 때 if 에러 함수를 처리합니다. 따라서 if 에러가 나오면 그냥 빼고 가셨다가 오류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if 에러로 처리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if 에러 오류가 발생할 때는 공백 처리해라 라고 되어 있죠. 맨 앞에서 다시 if 에러 더블 클릭을 하고 가로 열었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쉼표, 큰 따옴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류가 없으면 그대로 작업을 하고,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해라? 공백으로 놔라. 어떤 내용을 쓰라고 그러면 어떤 내용을 쓸 수도 있겠죠. 자, 지금은 공백이라고 했으니까 공백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하고 이쪽 부분 공백으로 처리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공백. 오케이. 공백으로 처리됐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공백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문제를 마무리하고 다섯 번째 계산 작업의 다섯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 여기 가입 상태가 될 것 같아요. 가입 상태. 자, 여기서 먼저 뭐를 누른다? Alt F12를 누른다. 자, 그리고 삽입의 모듈로 갑니다. 모듈로. 자, 현재는 모듈이 하나도 없죠. 뒤에 가면 또 매크로 작성할 때 모듈이 자동으로 생성되죠. 자, 우리가 매크로를 먼저 작성하고 오면 모듈이 하나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매크로를 안 했기 때문에 모듈이 안 보이는 거죠. 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써야 되는데 저는 잠시 복사해 오겠습니다. 자, 붙여넣기. 자, 엔터. 자, 여기서부터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입기간, 그 다음에 미납기간을 인수로 받았죠. 가입기간과 미납기간을 인수로 받고,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이상이면,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if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이상이다라는 말은 크거나 같다라는 말이죠. 가입기간이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해지 예상을 쓰라고 그랬네요. 뭐에다가 FN 가입 상태에다가 자, 복사를 하고 탭을 한번 넣어서 여기다가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뭐라고 써야 되죠? 해지 예상이라고 썼습니다. 자, 아니면이죠. 자, 해지 예상입니다. 그 다음에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미만인 경우 중에서 자, 이상이라는 말은 크거나 같다라는 말이죠. 크거나 같다. 자, 반대로 미만이라는 말은 그 반대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상이거나 미만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이상이면 해지 예상. 아니면 반대로. 자, 아니면 갑니다. 자, 아니면 미만이면 그런 말이죠. 그런 것 중에서 그랬습니다. 자, else if가 아니라 else 이것보다 작으면 반대이면 그런 말이죠. 그 중에서 다시 if로 들어갑니다. 자, else if로 연결되지 않도록 가지시고 자, 얘랑 둘 중에 하나 조건 중에서 두 번째 조건 중에서 그랬습니다. 자, 미납기간이 0이면 자, 그러면 FN 가입 상태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복사를 했습니다. 붙여넣기. 자, 이번에는 정상으로 0이면 정상으로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자, 정상.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else if를 가겠습니다. 자, else if. 자, 그리고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띄어쓰기 하고 자, 이번에는 0이면 정상. 미납기간이 2 초과이면 그렇습니다. 크거나 크다죠. 2보다 크면 휴면보험입니다. 자, 휴면보험. 자, 그 다음에 그 외는 그랬죠. else. 이 줄만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미납기간, 여기 있는 미납기간과 함께, 자, 개월수를 표시하라고 그런 건가요? 자, 미납기간 뒤에 개월 미납이라고 쓰라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개월 미납. 띄어쓰기 되어 있습니다. 띄어쓰기. 자, 그리고 여기 보면 1개월. 여기에 개월, 몇 개월인지 이 미납기간이 그대로 표시되어야 됩니다. 미납기간.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연결하려면 AND 연산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AND 연산자를 썼고 문제에서 지시한 if 함수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으면 이 미납기간에 대한 처리를 하나는 AND F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납기간이 크거나 같은 이상 미만인지 여기에 대한 if를 또 마무리해야 되겠죠. 자, if는 나온 수만큼 반드시 종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으면 FN 가입 상태를 그대로 복사를 해 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 복사해서 창 닫고 여기다가 는 붙여넣기 갑니다. 자, 그리고 가입기간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납기간 첫 번째 셀입니다. 찍어지지 못하니까 클릭을 하고 아랫방향키로 엔터를 눌러서 자, 얘는 휴먼보험입니다. 자, 가입기간이 미납기간 여기 있습니다.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이상이면 해지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선 나왔습니다. 자, 쭉 내려볼까요 한번? 자, 이렇게 쭉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휴먼보험이 어떤 경우죠? 자, 미납기간이 2초가하면 그런 거죠. 미납기간이 2초가. 0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정상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1개월 미납, 이런 경우는 1개월 미납. 자, 미납기간이 더 크면 얘보다 더 큰 경우가 있나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더 큰 경우가 현재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 5인데 여기를 7로 해볼까요? 7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이상이면 해지예상. 그래서 해지예상으로 바뀌는 거죠. 자, 컨트롤 Z로 되돌려주고 혹시라도 변경할 때는 원래 값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째 문제까지 마무리를 풀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분석 작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문제. 피벗 테이블 문제죠. 자, 기존 피벗 테이블 문제는 외부 데이터를 불러와서 처리하는 문제인데 지금 문제의 경우에는 기존의 시트에 주어진 데이터를 활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A1부터 E81의 데이터를 이용하라고 돼 있네요. 자, 기존과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과거 2000년 뭐 오래된 문제 중에 이런 유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또 내는 것 같아요. 자,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이렇게 주어진 내용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다는 점. 자, 범위를 쭉 잡고 자, 여기까지 범위를 쭉 잡았습니다. 맨 위에 필드를 포함해서 다 잡았습니다. 자, 삽입으로 갑니다. 삽입.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에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가져와서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푸는 반면에 지금 문제는 삽입의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얘를 어디에다가 나타내야 되는 건가요? 자,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G2부터 나타내면 되겠네요. 문제에서 어디에다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G2로 가겠습니다. 기존 워크시트 어디에? G2부터 여기서부터 오겠습니다. 자, 혹시 잘못되면 나중에 피벗 테이블 이동을 통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바꿔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대로 한번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바꾸라고 그랬죠. 먼저 그림을 통해서 각각의 내용들을 좀 옮겨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맨 앞에 반 번호. 자, 여기 값들을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것들은 행입니다. 자, 그래서 레이블에 학년 넣고 그 다음에 자, 반도 넣겠습니다. 반도. 자, 그런데 여기 자, 학년 반 나오죠. 학년 반. 자, 학년 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뭐가 나오나요? 성별 나오네요. 성별이 나오고 평균 점수가 나오고 학생 수가 나옵니다. 자, 먼저 성별을 열방향으로 끌었습니다. 자, 그래서 남여가 나오죠. 자, 밑에 점수들은 평균 출석수. 자, 출석수 값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합계로 나와요. 합계가 아니라 뭐라는 거죠? 자, 평균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현재 평균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수. 학생수라는 건 없는데, 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문제를. 자, 이름 필드는 개수로 계산한 후 학생수로, 이름을 이용해서 개수라는 함수를 이용하고 학생수로 이름을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름을 여기다가 값에다가 내려놓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에가 개수 이름이라고 나오죠. 개수 이름이라고 나오는데 이 이름을 뭘로? 학생수로 바꾸라는 겁니다. 자, 클릭을 하고 값 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학생수로 바꾸겠습니다. 자, 학생수 이렇게 확인을 눌렀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평균 출석수 학생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안 했지만 개요 형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디자인에 가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랬더니 학년반 나왔죠. 학년반 나오고 성별 나오고 값 나오고 남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소수점이 없는데 여기는 소수점이 있네요. 문제를 더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룹 상단에 자, 현재 그룹 상단에 부분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라고 그랬으니까 또 한번 해주죠. 뭐 그룹 부분합에 가서 디자인의 부분합에 가서 그룹 하단이 아니라 상단입니다. 상단에 별 변화 없어요. 그래도 하라고 그랬으니까 다시 한번 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있습니다. 출석수. 여기 출석수가 있고 학생수가 있는데 이것만 하라고 돼 있네요. 이것만. 자, 뭘 이용해서 값필드 설정. 자, 여기 보면 값필드 출석수죠. 출석수에 값필드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자, 셀 서식 표시 형식에 들어갑니다.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 자, 뭘로? 숫자를 이용해서 주는데 소수 자릿수 지시 없습니다. 현재 소수 자릿수가 없죠. 그대로 0. 만약에 한 자리, 두 자리 그럼 여기서 바꿔주시면 되는데 현재는 없는 거니까 그대로 0으로 기본값으로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소수 자릿수를 없앱니다. 전체 블럭 잡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이 부분만 숫자로 지시하라고 했으니까 출석수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피벗 테이블 밝게 구라고 했습니다. 피벗 테이블 밝게 구. 자, 여기 디자인의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밝게가 있고 보통이 있습니다. 보통 구가 아니라 밝게 구입니다. 밝게 구가 여기 있나요? 예, 피벗 스타일 밝게 구.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위치가 맞는지 G4에서부터 학년이 나오고 있고, 자, 혹시라도 뭐 오른쪽에 행의 총값 또는 열의 총값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총합계 다 들어가 있죠. 값도 80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 결과를 이용해서 값이 틀린지 어디 이름이 틀린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피벗 테이블은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순간 실수하면 10점 날아간다는 것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목표값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석 작업 2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ECT의 매크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었죠. 미리 어떤 곳에 들어가 있지 말라는 겁니다. 밖에 있으라는 겁니다. 자, 셀 포인터가 무진장 중요합니다. 자, 개발도구 밖에다 놓고 매크로 기록 들어갑니다. 자, 매크로의 이름은 수학 목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학 목표, 목표가 아니라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통합 문서, 문제에서 현재 통합 문서니까 건드리지 않으면 됩니다. 자, 이 부분만 설정하고 확인. 자, 그러면 기록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매크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총점의 표준 점수가 F7 여기 있습니다. 이 373인데 390이 되려면 수학의 원점수 D6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커서를 여기다 옮겨놓고, 자, 데이터에 가상 분석의 목표값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얼마가 되면 373인데 이 부분이 390이 되려면 어디를 바꿔서, 자, 수학 원점수 D6이 얼마? 현재 75죠. 자, 그러면 390이 되려면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는가 확인.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390이 되려면 98. 자기가 알아서 계산합니다. 자, 밖으로 나오고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로 마무리를 해주십니다. 기록 중지 꼭 마무리해야 됩니다. 기록 중지 안 하고 막 도형 그리고 다니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 도구 삽입 메뉴에, 자, 삽입에 양식 단추에 양식 컨트롤의 단추가 여기 있습니다. 자, C2에서부터 E3까지 있습니다. C2 여기서부터 C2부터 E3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고 만들어 놓은 매크로에 연결을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맨 앞에 커서를 놓고 딜리트를 눌러서 모두 지우고, 자, 매크로 도형 상자에 텍스트 이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수학 목표 점수 찾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75 원래 있던 점수로 변경을 하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크로도 마무리를 하고, 자, 이제 차트 작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트 작업 각 항목별로 2점씩 주어주고 있습니다. 자, 새로 만들면 안 되고 만들어져 있는 차트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먼저 C17에 C21 영역을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 있죠? 자, 오른쪽에, 왼쪽에 있네요. C17에서부터, 자, 여기 있는 중국에 있는 내용을 C17에서부터 C21의 내용을 추가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차트에 되고, 차트 빈 영역에 여기다 클릭하면 안 되고, 빈 영역에 되고 데이터 선택 메뉴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현재 미국만 있습니다. 미국. 자, 그러면 중국을 추가하라고 했으니까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계열 이름은 환율 중국이 아니라 중국 CNY입니다. 자, 여기다가 중국 CNY 대소문자 구별해 주시고 CNY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고, 또는 앞에 는을 작성을 했다면 이렇게 큰 따옴표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귀찮으니까 그냥 큰 따옴표도 하지 말고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나중에 들어보면 는과 함께 큰 따옴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지우고, 자, 지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값은 여기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이 빨간색이 하나가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 계열 추가 시 가로 항목. 자, 문제가 점점 나날이 디테일해지는 것 같아요. 과거 문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시는 없었는데 우리가 알아서 했는데 지금 문제는 또 지시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의 편집을 어디로? 여기 B17부터 B21까지 영역으로 넣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를 넣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들어오죠. 자, 여기도 원래 날짜가 들어왔고 여기는 없었으니까 방금 편집을 해서 넣어줬습니다. B17에서부터 20 영역까지 넣고 확인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빨간 선 중국이 들어왔습니다. 자, 세로 값의 제목은, 자, 여기다가 세로 값의 제목은 그림과 같이 B2 셀이 어딘가요? 자, B2가 여긴가 봐요. 여기에다가 이 내용을 여기에다가 추가하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다가, 자, 이런 식으로 환율 제목이 나오죠. 자, 여기를 선택을 하고, 자, 레이아웃, 차트를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차트를 선택하면 차트 도구, 레이아웃이 나옵니다. 레이아웃에서 축 제목, 기본 가로 축 아래라고 되어 있죠. 세로죠, 세로. 자, 세로 가겠습니다. 세로의 세로 제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 는 하고 여기를 클릭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자, 문제에서
자, 세로 제목으로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문제의 방향이 틀려지거나 문제에서 뭐 그림을 통해서 달라지시면 이렇게 해서 가로 제목, 제목의 전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B2 셀과 연동을 시켰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자, 세로 축의 값, 최소값, 최대값, 주단위를 그림과 같이 설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소값은 1150입니다. 최대값은 1250이네요. 자, 여기 축서식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서식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최소값이 아까 1150이었나요? 1150 가겠습니다. 최소값은 1150. 그 다음에 최대값은 1250입니다. 자, 최대값은 1250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위를 봤더니 현재 10씩 되어 있습니다. 10씩. 자, 이렇게 10씩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동으로 소수점 한 자리가 나오죠. 소수점 한 자리, 1000단위가 없는 소수점 한 자리입니다. 1150부터 1250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범례는 위쪽으로 보내라고 그러네요. 범례를 위쪽으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범례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범례 서식으로 들어가서 위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범례가 위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계열의 표식 종류를 삼각형으로, 현재 미국이 이 색깔입니다. 자, 이 색깔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빼먹고 온 것 같아요. 자, 뭐를 안 한 것 같죠? 자, 문제에서 여기 보면 계열로 추가한 후 보조축을 지시했는데 계열만 추가만 해놓고 보조축을 안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중국이 안 보이는 거죠. 중국. 문제 하나하나 빠짐없이 봐야 되는데 중국이 안 보여요. 아, 그나마 보고 봤으니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중국선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자, 범례를 선택을 하고 범례에서 선택을 하고 범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서식으로 들어가서 보조축으로 설정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조축에 대한 내용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계열에 대한 현재 별표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 별표 모양을 삼각형으로 바꾸라고 된 것 같아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서식으로 들어가서 자, 표식 옵션으로 갑니다. 표식 옵션이 현재 별로 되어 있는데 삼각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으로 바꾸고 선 스타일을 완만한 걸로 가라고 그러네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계열 서식에서 선 스타일에 가서 완만하게. 자, 현재 꺾은선인데 이렇게 완만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미국 계열의 3월 16일 요소에만 그랬습니다. 자, 미국 계열이 파란색이고 그 중에 3월 16일이면 여기입니다. 한 번 더 클릭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레이블을 추가하라고 그러는데 레이블을 추가하고 위치를 아래쪽으로 가래요. 그럼 우리가 레이블을 추가하고 또 위치를 바꾸기보다는 여기 레이아웃에 데이터 레이블의 어디 쪽이죠? 아래쪽으로 바로 작성을 하면 아래쪽에 이렇게 바로 요소가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 작성을 했으니까 혹시 문제랑 뭐가 틀린지 보조축에 대한 우리 값들은 설정 안 했는데 혹시 만나볼까요? 179.5에다가 맨 아래는 174.5 맞는 것 같아요. 자, 1단위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모두 맞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도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 기타 작업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작업 ECT에서 팡팡 요금 관리 있습니다. 단추를 클릭을 하면 팡팡 요금 관리 폼이 나타나고 폼이 초기화되면 자, 구분 기본 요금 이 부분이 된 것 같아요. CMB 구분 목록에 M6부터 M8까지 M6부터 M8까지 열을 하나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열이 두 개입니다. 두 개의 열을 가져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먼저 1번부터 하고 자, 보호 자동파는 U로 기본적으로 U가 초기화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개발 도구의 디자인 모드를 클릭을 하고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폼을 불러와야 되겠죠. 자, 폼 팡팡 요금 관리입니다. 자, 탭을 한번 넣어주고 팡팡 요금 관리 점 show로 갑니다. 점 show. 자, 그러면 이제 폼이 보여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폼이 보여졌죠.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에 내용들이 나타나야 되겠죠, 이제. 자, 디자인 보기로 다시 더블 클릭을 하고 폼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빈 영역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저 폼이 나오고 이때 뭘로? 이니셜라이즈로 바꿔줍니다. 자, 위에 부분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먼저 이 부분의 이름을 확인해 볼게요. 자, 이 부분의 이름은 CMB 구분입니다.
자, CMB 구분에 들어가서 CMB 구분 점 복사해 온 겁니다. 자, 로우 소스로 가야 되겠죠. 로우 소스. 자, 로우 소스는 큰 따옴표 안에다가 M6부터 자, M6부터 N8까지 집어넣겠습니다. 자, M6부터 M8까지. 자, 그런데 우리가 현재 두 개의 열을 가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CMB 구분점, 자, 칼럼 카운트 2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혹시 폼 속성에서 미리 작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안 써도 되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을 하고, 자, 아래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칼럼 카운트가 얼마예요, 현재? 칼럼 카운트가 2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프로시저 안에다가 칼럼 카운트를 별도로 안 해도 됩니다. 여기에 1로 되어 있다면 칼럼 카운트 2를 꼭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대로 놓고, 자, 칼럼 카운트 2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U 부분에, 자,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다라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 복사했습니다. 복사하고, 다시 한번 블럭 붙여넣기 하고, 여기다가 true를 넣겠습니다. true를 넣고 다시 한번 나가서 열이 두 개 나와 있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U는 기본적으로 들어왔죠. 자, 열이 둘 다 들어왔습니다. 열이. 자, 혹시라도 열이 하나만 나온다면 칼럼 카운트 열이 두 개니까 2를 해 주셔야 된다는 점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 5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2번은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3번부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디자인으로 들어가고, 자, 폼 더블 클릭을 해서 종료 버튼으로 들어갑니다. 종료 버튼의 경우에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메시지 박스로 들어갑니다. 메시지 박스. 자, 현재 날짜와 시간이 나타나는 거죠. 날짜만 그러면 데이트, 시간만 그러면 타임, 날짜와 시간이 같이 나왔으니까 now를 넣어줍니다. now. 자, 그리고 현재 now가 나오고 OK 버튼이죠. 자, OK 버튼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OK only 생략이 가능하니까 쉼표 두 개 들어가고, 자, 큰 따옴표 안에다가 이 제목 표시줄에 보이는 내용을 작성하겠습니다. 등록 화면을 종료합니다. 마지막에 점이 있습니다. 점 빼뜨리면 5점 날아가 버려요. 자, 이렇게 해서 점까지 하고, 마지막 뭐 해야 되죠? 언로드 미. 자, 폼을 종료하는 프로시저니까 폼까지 종료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폼을 열고 종료 버튼 누르면, 자, 종료합니다. 띄어쓰기 정확하게 보십시오.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고 확인을 누르면 폼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2번 문제가 관건이죠.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폼 등록 버튼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 자, 가장 중요한 거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지 위치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위치 선정 B5부터 시작합니다. 자, B5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변수는 임으로 설정한 겁니다. 자기 맘대로 임시, 행, 뭐 이렇게 맘대로 됩니다. 자, 그리고 레인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자, 큰 따옴표 안에다가 B5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B5부터. 자, 점, current region이 들어가겠죠. current region, 점, loss, 점, count, 플러스, 얼마예요? 5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5가 들어가면 되겠죠, 5가. 그런데 바로 위에 이어지는 행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서 빼기 1을 해서 4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러브부터 두 번째, A열, B열 두 번째부터 들어가면 되겠죠. 자, 셀스, I, 두 번째 열에 구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구분. 자, 여기서 잠시 폼을 좀 열어놓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폼 부분과 이 부분을 같이 놓고 갈게요. 자,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들어와야 될 내용이 구분입니다. 구분. 여기에 이름이 들어가면 되겠죠. CMB 구분이 일이 들어오면 됩니다. CMB 구분. 자, 셀 I의 두 번째는 CMB 구분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름. 자, 이름은 여기 있습니다. 아동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엔터 치고 아동명을 붙여 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앞부분에 걸 복사해서 는까지 복사해야 되겠네요. 이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자, 대신 여기는 세 번째 들어가야 되겠죠.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유무가 들어가야 됩니다. 유무. 자, 유무는 이거 둘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선택되면 유, 이게 선택되면 무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가겠습니다.
자, if opt u가 이거 이름이 opt u입니다. 자, opt u가 true이면 then 뭐라고 나타내야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열에 셀의 네 번째 열로 가겠습니다. 셀의 네 번째 열에는 u로 들어갑니다. 자, 아니면 else 아니면 셀의 세 번째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무가 들어가야 되겠죠. 무가. 자, 무를 넣습니다. 자, 그리고 if의 끝 and if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까지 끝나고 기본 요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 요금. 기본 요금은 여기에 있는데 문제에서 보시면 자, 기본 요금에는 선택되도록 구분과 기본 요금에는 자, 폼에 자, 여기 있습니다. 폼에 기본 요금 여기서 선택되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써야 되는 거죠. 아까는 우리가 어떻게 쓰는 거죠? 자, CMB 구분 있습니다. 자, CMB 구분 잠시 한번 폼을 한번 열어볼게요. 잠시 폼을 닫아놓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었을 때 이게 첫 번째는 CMB 구분이라고 그냥 썼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CMB 구분이라고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폼에 주어진 목록이라든가 콤보를 이용할 때는 리스트 인덱스를 썼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위에다가 r이라는 변수를 넣고 자, r이라는 변수를 넣고 자, 얘는 갖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r은 가겠습니다. 뭐에 따라서? CMB 구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CMB 구분의 첫 번째 열이냐 두 번째 열이냐에 따라서 자, 리스트 인덱스가 주어졌습니다. 자, 리스트 인덱스 뒤에 플러스 하는 경우가 있고 플러스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플러스를 하는 경우에는 엑셀 시트의 자료를 가져올 때 여기 몇 번째예요? 자, 행에 여섯 번째죠. 플러스 6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콤보 상자, 폼의 콤보 상자를 가져오기 때문에 뒤에 플러스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번째로. 자, 네 번째는 기본 요금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기본 요금. 자, 그러면 셀스 i, 네 번째는 그렇게 되어있죠. 네 번째는 자, 그러면 여기서 네 번째 CMB 구분의 첫 번째가 되겠죠. CMB 구분에 여기서 두 번째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CMB 구분을 그대로 복사를 하고 점 리스트 가로 열고 R번째. 자, 우리가 콤보에서 가져올 변수를 R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1번째. 자,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도 가능합니다. 대신 여기는 0번째가 되는 거죠. 첫 번째 구분은 0번째, 두 번째 기본 요금은 첫 번째, 0번째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0번째는 굳이 이걸 안 써도 자동으로 0번째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두 번째부터는 반드시 리스트 속성을 써서 1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구분의 첫 번째 기본 요금을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요금을 넣었으니까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입장 시간이 있습니다. 입장 시간. 입장 시간에는 폼에서 주어지는 값인가요? 자, 이게 주어졌네요. 자, 폼에서 입장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엔터. 자, 이번에는 셀의 다섯 번째에 들어가야 되겠죠. 셀의 다섯 번째. 자, 여기다가 5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대로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이번에는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퇴장 시간이 들어와야 되겠죠. 퇴장 시간. 자, 그래서 txt 퇴장 시간을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가 되겠죠. 셀의 일곱 번째는 들어갑니다. 셀의 일곱 번째는 자, 여기에 요금을 계산해야 돼요. 요금. 자, 문제에서 요금 어떻게 지시가 되어 있나요? 자, 잠시 내리고 요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금은 퇴장 시간 마이너스 입장 시간, 시간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hour라는 함수를 줬습니다. 자, 그래서 퇴장 마이너스 입장 곱하기 기본 요금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hour 가겠습니다. hour. 자, 뭐에 대한 txt 퇴장 시간에 대한 hour. 가로 닫고 빼기. 자, 여기도 그대로 한번 복사하겠습니다. 붙여넣기를 하고 자, 이만큼 좀 늘려놓고 자, 여기는 입장 시간이죠. 퇴장 시간이 아니라 입장 시간. 자, 그리고 빼기를 먼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가로가 되어 있죠, 여기에. 자, 그래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곱하기. 자, 그 다음에 기본 요금. 기본 요금은 아까 여기에 있었죠. 자, 여기에 있는 I4에 들어가 있는 기본 요금을 이렇게 곱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자, 창을 닫고 한번 작업을 해봐야 되겠죠. 자, 한번 열고, 자, 기본 요금 초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초등. 아동명은, 자, 홍길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홍길동. 자, 보호자가 있습니다. 10시부터, 자, 15시까지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입장 시간이 뭐예요? 기본 요금도 틀려지고 여기가 좀 틀려졌나 봐요. 여기에서 하나씩 밀린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모드로 들어가서 자, 여기 txt 아동명에 셀 I 3번째와 유무가 겹쳐 있으면서 계속 한 칸씩 밀려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txt 아동명이 3번째니까 얘는 4번째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또 여기도 같은 4번째, 그 다음에 여기는 5번째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5번째, 자, 그 다음에 여기는 6번째, 여기는 7번째, 여기는 8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부분, 자, 이 CMB 구분의 기본 요금, 이 부분이 5니까 여기도 5로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금 눌러서, 자, 이렇게 초등으로 가고, 홍길동으로 가겠습니다. 홍길동. 자, 10시에 입장을 해서 15시에 퇴장하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다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시간 부분이 오른쪽 정렬이 아니라 왼쪽 정렬이 들어옵니다. 또 우리가 기본 요금이 4,000원이죠. 그럼 10시에서 15시간이면은 몇 시간인가요? 5시간인가요? 5시간 곱하기 4. 그러면 5,000원 맞는 거죠. 자, 5,000원. 그래서 20,000원이 요금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다른 거 한번 또 넣어볼게요. 자, 유아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아용으로 갔더니 요금을 안 받는 거죠. 영원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유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유치원은 3,000원이니까 5시간 15,000원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만, 정렬 부분만 해결이 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지워주시고, 자, 이때 교환을 잠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한 번 더 교환을 정리를 안 했는데, 자, 우리가 자, 여기 부분 사용자 계산 작업 작업했고, 피벗 테이블 할 때 일반적으로 외부 데이터에서 가져오는 문제인데, 자, 외부 데이터가 아니라 기본 테이블에서 시트에서 주어진다는 거. 자, 이렇게 쭉 참고를 해주시고, 자, 여기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 점밸류가 있습니다. 점밸류. 점밸류 문제에서 지시하지 않았는데, 자, 우리 점밸류는 기본적으로 없이 작성한다 라고 했습니다. 없이 작성해서 방금처럼 이렇게 안 맞으면, 정렬이 안 맞으면, 여기였죠. 정렬이 안 맞으면 점밸류를 넣는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그러면 이 뒤에다가 점밸류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점밸류 넣어주시고, 자, 그대로 복사해서 아래쪽에도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초딩으로 들어가고 홍길동으로 갑니다. 자, 10시부터 15시까지 들어갑니다. 5시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렬도 맞죠. 자, 점밸류는 기본적으로 없이 작성한다. 그래서 서식이 안 맞으면 점밸류를 넣는다라고 했던 거 꼭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정리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다가 리스트 인덱스를 썼습니다. 문제에서 지시가 없지만 이 리스트를 여기는 상관없죠. 이렇게 써도 가능하지만. 자, 그런데 이렇게 쓰기 위해서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칼럼 속성도 가능합니다. 칼럼의 0번째, 칼럼의 1번째, 칼럼의 0번째, 1번째 쓰면 이거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칼럼을 별도로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구문을 써도 되고, 자, 리스트 인덱스 구문을 써서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또 이렇게, 자, 리스트 인덱스를 썼으면 여기는 반드시 또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칼럼을 지시했는지, 리스트 인덱스를 또는 리스트 속성을 지시했는지 문제 상황을 잘 살펴주시고 지시사항에 맞게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둘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도 둘 다 가능하다는 거. 자, 현재의 경우에는 점밸류가 필수라는 점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엑셀 기출문제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액세스 기출문제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언제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